반갑습니다. 좀 늦게 왔죠. 이게 더 늦게 오려다가 그냥 어차피 시간이 두 배로 걸려서 그냥 가는 김에 어, 좀 빠르게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 6시, 7시에 올까 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그 고배당 적중을 하긴 했는데 모나코를 틀었잖아요, 결국엔. 물론 저 모나코를 승으로 갔다면은 무승부가 이제 원래는 브레다 무하고 칼리알리 무였기 때문에 뭐 무승부 적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음, 노리치가 못 이긴 게 좀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오늘 경기 많으니까 어차피 낮 경기는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보고 왔냐면 브로미치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브로미치까지는 좀 빨리 갈게요. 분석을. 그래서 브라이튼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36경기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뛸 건 건너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번트리하고 이 스토크 경기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챔피언십은 되도록 많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 코번트리하고 스토크. 최근에 코번트리가 좋더라고요. 흐름 자체가 워낙 좋고 최근에 뭐 FA컵 제외하면은 리즈 경기 한 경기밖에 안 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4연승 중이기도 하고 스토크가 홈에서는 잘 안 지긴 합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최근에 그래도 코번트리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코번트리 승. 다만 배당이 너무 아쉬워요. 1.4 정도의 배당을 갈만하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코번트리도 한 골차 승부가 꽤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언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코번트리 완전 승보다는 승무 사이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와포드 미럴. 이거는 뭐 무밖에 안 보여서 건너뛸게요. 왜냐면 와포드가 홈 성적이 좋은데 미럴도 원정이 나쁘진 않고 최근에 뭐 연패를 좀 했었죠, 와포드가. 근데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냥 무 찍고 넘어간다. 노팅엄하고 맨시티도 무 봅니다. 왜냐면 둘이 승점이 1점 차인가 그렇고 노팅엄이 생각보다 홈에서 성적이 꽤 좋아요. 물론 이게 언제까지 노팅엄이 그 무패 흐름을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득실은 맨시티가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근데 노팅엄이 홈에서 두 번 졌고 우리 맨시티는 원정에서 5패나 하고 있고 결장자도 둘 다 크게 없는 상황이면은 지난번 뭐 맨시티가 뭐 플리머스를 잡았다든가 노팅엄이 홈에서 입스위치랑 비기고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겼는데 그래도 아스널 비긴 거 뭐 그 전에 무패 흐름을 꽤 이어가는 거 생각하면 최근에 노팅엄이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 지금 5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3무 2패. 근데 이제 다 패배했던 경기들이 원정이라서 그나마 홈이면 맨시티하고 비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팅엄의 완벽한 그 홈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2프렌이라든가 프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 아스널전만큼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승패로 갈린다면 노팅엄이 이길 확률보다는 저는 맨시티가 이길 확률이 더 크다고 보여져요. 근데 맨시티도 이 노팅엄의 흐름을 깰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근데 일정도 노팅엄이 더 뒤에 있었고 연장까지 갔기 때문에 뭐 승패로 갈린다면 맨시티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무 찍고 넘어갈게요. 이게 무승부를 보지만 보통 제가 무승부 보면은 무를 나눠 가는데 그 정도로 좋아 보이는 무승부는 아닙니다. 셀타비고 레가네스. 요거는 셀타 승부거든요. 왜냐면 셀타가 홈에서 엄청 강합니다. 레가네스가 최근에 뭐 헤타페도 잡긴 했는데 뭐 그 전에 바르샤 잡을 때 그 원정의 흐름 그때 뭐 7경기인가 무패도 했었는데 최근에 2경기 무득점 그리고 빌바오전 비기긴 했지만 결국 0대 0이기 때문에 3경기 연속 원정 무득점이거든요. 그에 반면에 셀타비고는 홈에서 연승 중이고 그래서 셀타비고 승을 좀 더 보겠다. 다만 레가네스가 글쎄요 그 전에 빌바오나 바르샤의 그 정도의 느낌이면 모르겠는데
이 셀타는 홈원정 차이가 워낙 심한 팀이라서 셀타 승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뭐 결장자도 2명 정도 있긴 해요. 공격 쪽에. 근데 걔네가 골을 최근에 막 그렇게까지 많이 넣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러면은 홈승 봐야죠. 홈에서 워낙 성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승 봅니다. 승. 원래 이것도 승무 보려는데 조금 빡세요. 그래서 그냥 승만 볼게요. 승만. 자, 다음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깜빡하고 안 적었네요. 네, 그때 공지에만 적고 안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타 승 보고 이게 앞에 4경기가 좀 10시 전에 마감되는 경기라 뭐 요것만 가실 분들은 묶어 가셔도 되고. 자, 그다음 코모 베나치아는 패스한 건 굳이 언급 안 할게요. 예전엔 패스한 것도 막 주구절절 막 얘기를 했는데 굳이 패스한 거를 언급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베네치아가 쉽게 안 집니다. 최근 2경기 무승부기도 한데 이제 무득 무승부고 코모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패스고 파르마 토리노는 토리노 승부로 봅니다. 왜냐면 이게 파르마가 홈이라서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토리노가 요새 거의 안 지거든요. 무가 많은 게 살짝 흠이긴 한데 최근 몬차 원정도 2골을 넣었고 득점력 차에 득점력. 파르마는 그래도 중간중간 이제 뭐 무득점 경기들도 있고 한데 토리노는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못해도 한 골은 넣기 때문에 토리노 승을 한 원정이지만 6 정도, 파르마를 무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레버쿠젠 브레멘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뮌헨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인 걸로 봤을 때는 레버쿠젠 뮌헨이 이길 확률이 높죠. 근데 일반승을 가서는 배당이 안 나오고 둘 다. 그렇다고 마엔을 가자니 뭔가 좀 찜찜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뮌헨도 보면 마엔이 1.34밖에 안 돼요. 만에 하나 그러면 2마엔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뭐 또 3대1 뭐 2대0 나오면 또 핸디브 나오니까 배당 대비 1.5 이하의 그 거는 메리트가 없다. 해서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고 뮌헨도 마찬가지고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둘 다. 특히 뮌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홈에 무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동시에 2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득점 차가 거의 3배 나거든요. 보험하고는. 그래서 뮌헨은 홈에 무패기도 하고 이길 확률이 높긴 한데 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2마엔부터 가야 되는데 뭐 뮌헨도 아예 실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3대0으로 이기다가도 보험이 한 골 넣으면 결국엔 핸디무라서 레버쿠젠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길 확률 높고 상대 브레멘이고 레버쿠젠도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뮌헨 원정을 갔다 왔고 다음 경기 홈에서 뮌헨을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0대3이라 퇴장도 있었고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리그만 보면은 성적 괜찮죠. 최근에 레버쿠젠이 진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 홈에서 불안한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뭐 실점을 내줬다던가. 그래서 당연히 브레멘 잡을 걸로 보이는데 브레멘도 가끔씩 좀 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오버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는 3.5라도 그냥 오버로 접근해서 건너뛰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반승이라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 레버쿠젠 승, 뭐 뮌헨 승 가도 되는데 1.21, 1.07은 그러니까 뮌헨은 사실 1.34부터 시작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뮌헨 1마엔이랑 레버쿠젠 일반승을 다폴도에는 데려갈 수 있는데 주력으로 데려가기엔 배당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마엔 가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오버로 접근합니다. 둘 다.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조합은 아마 이거 빠르게 하더라도 한 7시, 아무리 빨리 끝나도 7시까지 6시 반 7시 그러면은 코번트리 경기를 생각하면은 사실 8시 안으로 보내줘야 된다 봅니다. 8시까지 9시 반 경기니까 늦어도 8시 반 8시에서 8시 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건너뛰어도 8시 8시 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르트문트하고 아우크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실 도르트문트가 이제 최근에 원래부터 홈에서 잘했고 최근에도 뭐 실점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릴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원정 챔스를 가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요새 실점이 적어서 언더입니다. 언더. 근데 아우크도 단순히 원정 성적만 보면은 안 좋은데 최근에 패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컵 대회 한번 슈투트한테 진 거 빼고는 무패입니다. 무패. 지금 4승 4무. 리그만 보면 8경기 무패인데 특이한 게 실점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약팀만 있었냐? 홈에서 프라이 라이프치 만났죠. 원정에서 메넨글라 마인츠도 만났고 최근 4경기 무실점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도르트문트가 이제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도르트문트도 잘하긴 하는데 좀 챔스 일정도 있고 아우쿠가 요새 워낙 실점이 적다 보니 그냥 언더 말고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더 근데 언더가 배당이 올라갔더라고요. 뭐 그래도 언더 봅니다. 언더 보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 볼프스 잠깐만요. 지금 오늘이 36경기니까 딱 여기 보이는 것까지 공개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거의 한 반 정도만. 자, 볼프스하고 장크트는 볼프스 승. 아까 분석할 때 보니까 볼프스가 최근에 무가 좀 있긴 하지만 무패 흐름이고 장크트가 최근에 득점이 없다. 4경기 연속 무득점. 그래서 볼프스가 뭐 마엔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장크트가 이제 득점이 없이 계속 지다 보니까 볼프스의 득점력이면은 그래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거든요. 이게 마엔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장크트가 18골입니다. 볼프스하고 30골, 그러니까 딱 30 플러스 30이거든요. 더하면. 실점은 좀 적긴 해요. 장크트가. 그나마 득점력이 최소 득점이라서 이제 안 좋긴 한데 그 밑에 있는 팀들 가운데 중에서는 가장 실점이 적습니다. 29골. 아주 적은 편이에요. 이게 실점이. 이 29골이면 어느 정도냐면 뮌헨, 마인츠, 레버쿠젠 다음으로 실점이 적어요. 장크트가. 순위는 15위인데 실점은 4위입니다. 4위. 근데 그 4위를 그 실점을 커버해 주려면 득점이 그래도 거의 똑같거나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득점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장크트가 이길 확률은 적어 보이고 마인을 할 수 있느냐. 볼프스가 요새 득점력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승만 볼게요.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만 보고 결정을 좀 짓도록 하죠. 추천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홀슈타인하고 슈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슈타인 슈투트도 보면은 배당이 슈투트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물론 홀슈타인이 예전에 그 도르트문트나 아우크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전 슈투트가 그래도 지난번 뮌헨전 선제골도 있었고 호펜하임전도 선제골. 그러니까 선제골은 잘 넣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도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땐 득점력입니다. 득점력 그래도 슈투트가 앞서고 홀슈타인이 최다 실점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언오버로 접근하려 했는데 오버가 불확실해요. 3.5라서. 그래서 그냥 슈투트 승 본다.
막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브리스톨하고 헐시티 요 경기도 보니까 브리스톨이 홈에서 꽤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4경기 3승 1무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울버햄튼 FA컵 졌을 때 빼고는 최근에 홈에서 성적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브리스톨 승을 보려 했지만 배당도 브리스톨로 빠지고, 뭐 득점도 브리스톨이 앞서고 실점도 적고 다 좋아요, 헐시티보다. 그리고 홈에서 9승 5무 3패 아주 좋거든요. 거의 상위권 쪽에 속해 있으니까 홈 성적이. 근데 뭔가 헐시티가 좀 찝찝합니다. 뭔가 헐시티가 예전에 성적들을 보면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잡았던 적도 있고 3대 0으로. 그리고 그때 막 3연승도 했었고, 최근에 카디프나 번니한테 지긴 했지만 썬더랜드도 그 썬더랜드가 그 홈 무패일 때, 지금은 무패는 번니밖에 없습니다. 홈 무패. 썬더랜드한테 1패를 안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플리머스도 잡았어가지고 브리스톨이 홈에서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3연승 하기는 좀 애매하다. 뭔가 무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 보겠습니다. 무. 그냥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헐시티 승은 완전히 배제를 한 건데 승보다는 무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번니는 뭐 말 안 해도 번니 승 봅니다. 이거는. 최근에 오랜만에 패배했죠. 그건 FA컵이었고 여전히 홈에서 지난번 1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점이 두 자릿수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9실점이었거든요. 45득에 10골로 이제 두 자릿수로 갔다. 근데 엄청나죠. 1위인 리즈하고도 12골 차이니까. 물론 득점이 리즈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득실은 리즈가 좋지만 홈에서 9승 8무, 무가 좀 많은데 유일하게 무패고 22득에 4실점,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루턴타운이 원정 성적이 좋냐? 1승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번리 승 보고 이 마인을 볼 수 있느냐인데, 최근에 루턴타운이 썬더랜드나 와포드한테 뭐 2대 0으로 계속 졌고 마인으로 졌던 경기들이 꽤 있습니다. 원정 가서. 그래서 최근 번리가 뭐 홈에서 4대 0, 2대 0 승리도 있었고, 실점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가면은 마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2마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1마인 정도만 봅시다. 1마인도 2.65니까. 그래서 저는 번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 쪽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더비카운하고 블랙번, 이거는 애매해서 패스했습니다. 건너뛸게요. 그리고 플리머스하고 셰필드 웬즈도 플리머스가 홈에서 최근 뭐 리버풀, 뭐 미럴, 카디프시티 최근 4경기 3승 1무거든요. 원정은 말할 것도 없이 안 좋은데 최근 원정에서도 그나마 이제 썬더랜드랑 비겼던 전적도 있고, 그리고 셰필드 웬즈가 최근 3연패고 원정이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프렘 보시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홈이라서. 그나마 홈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플리머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프레스턴. 이거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 봅니다. 최근에 리즈한테 선제골 놓고 아쉽게 역전당한 경기가 있는데 그거 빼면은 사실 뭐 헐시티 0대 3? 그게 좀 오게티긴 하지만 프레스턴은 홈에서 강하지. 왜냐면 홈에서 최근 FA컵 번리도 3대 0으로 잡고 스완지 비기면서 꽤 오랫동안 홈 무패거든요. 아마 얘네 홈에서 몇 번 안 졌을 겁니다. 프레스턴이 한 2번인가? 무가 좀 있고. 근데 이거 원정이거든요. 원정. 프레스턴은 원정이라 좀 빡세요. 최근에 코번트리한테도 졌고, 물론 그 노리치도 잡고 쉽게 졌던 경기들이 많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셰필드면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홈의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리즈하고의 1위 싸움, 그리고 밑에선 번리가 치고 올라와서 저는 그래도 마인까지는 힘들어도 셰필드 승까지는 보는 게 맞지 않나. 셰필드 승 봅니다. 그 다음 썬더랜드하고 카디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썬더랜드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거의 반 정도 공개를 한 거니까 나머지는 조합에 같이 나갑니다. 조합.
자, 썬더랜드 카디프도 썬더랜드가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 번 졌다고 한 적이 있죠. 그 첫 패배. 그게 유일한 패배입니다. 헐시티전.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셰필드 웬즈를 이제 이기면서 연패는 벗어났고, 그리고 카디프가 요새 뭐 번리전도 지고 에스턴 원정도 지고, 물론 쉽게 최근에 보면은 뭐 워낙 패배가 적긴 해요. 가장 최근에 연패를 냈지. 그 전에 무도 워낙 많았었고, 그래서 썬더랜드가 아무리 홈에서 이제 1패이긴 해도 얘네도 뭐 플리머스나 아니면 뭐 FA컵 스토크, 예전에 브리스톨전도 비겼었기 때문에 완벽한 막 뭐 무조건 안 진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순위가 이제 카디프보다 높고 득실도 좋고 한데, 예, 그래도 카디프가 원정에서 이제 무가 좀 많긴 한데 1승입니다. 1승. 그리고 실점이 좀 많아요. 실점이 좀 많고, 그래도 썬더랜드 홈인데 질 헐시티한테 졌는데 오늘까지 진다? 그럼 연패라서 그런 그림까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썬더랜드 승. 마이는 좀 모르겠다. 왜냐, 카디프가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스완지부터는 그냥 달릴게요. 자, 스완지하고 미들즈브로는 그냥 무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미들즈브로가 득점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스완지하고. 그래서 득점 부분 때문에 좀 그랬고, 득점이 한 20골? 좀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실점은 같거든요, 둘이. 그리고 스완지의 홈이나 원정의 미들즈브로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게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원래는 건너뛰려 하다가 미들즈가 지금 연승 중이고 스완지도 2경기 1승 1무기 때문에 연승은 못하더라도 비길 수도 있겠다 해서 그냥 무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막 무승부 중에 좋아 보이는 무승부들은 그렇게는 없어요. 와포드 미럴도 사실 챔피언십, 얘네도 챔피언십, 브리스톨도 챔피언십, 노팅엄도 사실 무보지만 좋아 보이는 무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아직까지는 무승부 중에 좋아 보이는 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웨스트 브로미치 대 퀸즈 파크. 자, 브로미치의 이제 주 그 공격수죠. 지금 누구였나? 조시 마잔가? 걔가 지금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리즈 원정도 비기고 1위인 리즈 원정. 그래서 최근 블랙본한테 지긴 했지만 얘네도 홈에서 어지간하면 안 집니다. 브로미치. 엄청 잘해요. 2번밖에 안 졌고. 그리고 퀸즈 파크가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조시마자의 부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 보면은 퀸즈 정도는 이겨줘야 되지 않나. 물론 퀸즈도 원정에서 득점력이 꾸준하긴 해요. 뭐 무득점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브로미치 홈인데 뭐 마에는 힘들어도 일반승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로미치 승 봅니다. 승. 스완지까지 딱 18경기네. 18경기니까 나머지 18경기는 그냥 갈게요. 브로미치 승 봅니다. 승. 자, 브로미치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봤거든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보는데 한 30분 걸렸습니다. 30분. 만약에 보고 안 왔으면 1시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 마무리될 예상 시간은 7시 안쪽으로 생각합니다. 뭐 6시 반에 끝내면 더 좋을 수 있고. 자, 브라이튼하고 풀럼 가도록 할게요. 자, 얘네 순위는 비슷하더라고요. 브라이튼하고 풀럼. 지금 보면은 일단 상성은 브라이튼이 풀럼이랑 뭐 거의 반반 느낌이고, 일단 브라이튼이 최근에 성적이 좋죠. 4연승도 했었고 뉴캐슬하고 FA컵도 결국엔 이겼습니다. 이제 노팅엄하고 경기를 하면 되는 거고, 다음 일정이 지금 홈에서 첼시 2번 잡고 본머스까지 잡았기 때문에 기세가 좋습니다. 브라이튼. 그리고 풀럼하고 1점 차인데 뭐 득실은 거의 비슷하지만 홈에서 2번밖에 안 졌다는 거. 근데 풀럼도 원정 성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결장 부분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비에 퇴장이 있습니다.
부상들은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닌데 수비 쪽에도 부상이 있고, 그리고 풀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격에 얘네도 거의 장기 부상 쪽에 포함되죠. 그나마 미드필더 한 명 경고 누적 최근 이슈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풀럼도 원정 성적 보면 얘네도 뭐 웬만해서는 안 집니다. 최근에 울버햄튼, 뉴캐슬, 위건, 레스터 4연승, 중간에 한번 웨스트햄한테 진 거 빼고는, 맨유전도 선제골 놓고 비겼지만 승부차기까지 가서 FA컵 이겼죠. 그래서 지금 풀럼의 기세도 뭐 리그에서 크리스탈한테 진 적이 있긴 한데, 뭐 브라이튼만큼 막 그 정도로 뭐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브라이튼은 연속적으로 이제 5경기 무패지만 풀럼은 중간에 크리스탈 지고 뭐 했기 때문에, 다만 원정의 흐름만 봤을 때는 얘네도 4승 1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무리 브라이튼이 뭐 요새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풀럼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이 경기는 무승부를 보는 입장이긴 한데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승패로 갈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동시에 볼게요. 무도 보고 오버도 보고, 뭔가 나는 무 가기 싫다 하면은 오버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저처럼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뭐 무승부 노리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무 본다.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리스탈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할게요. 자, 입스위치가 지금 강등권에 있는데 크리스탈하고 승점 두 배, 뭐 득실도 다 밀리고, 그리고 크리스탈이 생각보다 홈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입스위치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 다만 마테타의 부상, 팀에서 12골입니다 크리스탈. 예전에 막 에제가 뭐 몇 경기 못 나오고 그랬는데 마테타는 거의 풀로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못 나오면 타격이 있죠. 12골에 2엇인데. 예, 그래서 마테타의 결장이 크리스탈은, 왜냐면 요새 크리스탈 잘하거든요. 뭐 에스턴도 홈에서 4대1로 잡고, 풀럼 원정을 잡았던 크리스탈이라 뭐 에버튼한테는 아쉽게 지긴 했지만 요새 무승부 없이 승률이 확실히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마테타가 그래도 2월에만 한 4골 넣고 했기 때문에 결장은 좀 손해일 수 있다. 근데 상대가 노리치입니다. 노리치래. 입스위치입니다. 지난번 승부차기 그 노팅엄한테도 이제 졌고 FA컵. 맨유전 비길 뻔했지만 퇴장당한 맨유한테도 지고. 그래서 가끔씩 뭐 에스턴하고 비긴다든가 풀럼 원정 비긴다든가 가끔씩 좀 원정에서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사실 크리스탈이 입스위치 상대로 뭐 전적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홈에서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크리스탈을 갈 수밖에 없는 경기긴 해요. 배당 차이죠, 배당 차이. 오히려 지금 몰라, 그 마테타의 결장 때문인지 몰라도,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네. 그 미드필더에. 근데 입스위치도 보면 얘네 주전 키퍼가 부상 때문에 서브들이 뛰고 있고, 얘네도 보면 뭐 공격이나 이런 쪽에 뭐 리암 델랍이 이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다른 공격수들이 뭐 부상으로 못 나오거나 뭐 최근 부상도 있고, 그래서 뭐 마테타 빠진 것만큼 못지않게, 뭐 물론 그게 타격이 좀 더 있겠지만 입스위치도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이제 FA컵 연장까지 갔다 왔고 원정 가서, 그래서 요거는 배당이 크리스탈로 올라도 크리스탈 승 봅니다. 승. 그래도 홈인데 이기지는 않을까. 뭐 마네아나 뭐 에스턴이나 풀럼전처럼 비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크리스탈 승무 쪽, 이게 승무패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면 변수로 한번 무승부 정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지지 않는 선으로 봐요 크리스탈. 저는 일단 승무 사이드 볼게요. 승무 사이드. 왜냐면 승무패에서 한번 무를 한번 노려볼 만 하겠다. 입스위치가 은근히 잘 나가는 팀 상대로 좀 비겼던 전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더 가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예전에 풀럼전도 2대2 무승부도 있었고 최근에 맨유도 2대2로 비길 뻔했어가지고 크리스탈도 언더가 많긴 한데 요새 보면 또 오버가 조금 본인들이 득점력이 좋아가지고 언더 가긴 좀 빡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그 다음 리버풀 사우스햄튼 가도록 할게요. 자, 리버풀 경기 일단 1등하고 꼴등의 싸움인데 일단 홈에서는 사우스햄튼 상대로 뭐 몇 연승이지 지금? 한 7연승인가?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이제 5연승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지난번 압도적으로 파리한테 밀렸죠. 우리가 이제 파리 승 그거 하나 때문에 뜰렸는데 알리송이 잘 맞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3경기 무실점, 맨시티전부터 뉴캐슬, 파리 쉽지 않은 팀 상대로 다 무실점으로 막았고 뭐 홈의 리버풀은 아시겠지만 뭐 말 안 해도 알죠. 뭐 엔간해서 안 집니다. 딱 한 번 졌어요. 한 번.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원정 꼴찌입니다. 홈도 꼴찌고. 그래서 뭐 각포만 지금 약간 부상 그 이슈 말고는 뭐 딱히 결장자도 없고 뭐 사우스햄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첼시한테 0대4, 브라이튼 0대4, 본머스 1대3 실점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한번 홈에서 리버풀 비길 뻔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FA컵 한번 비겼었나? 아무튼 근데 최근에 실점이 좋고 한 리버풀 상대로 이기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리버풀 승 당연히 이길 것 같으니까 승무패는 포함이 안 됐네. 리버풀 승인데 이거는 마인부터 시작해야죠. 1마인 그리고 2마인까지 갑니다. 물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리버풀이 이제 챔스도 있고 컵대회 뉴캐슬전도 있긴 합니다. 그 카라바오컵인가? 그래서 오늘 리버풀이 사우스햄튼하고 많은 득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경기 8인데 우리가 8일 잡긴 했지만 한 골 차라서 불안합니다.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홈이라서 유리하더라도 다음 8위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한 2대0으로 이기면은 뭐 더 골 안 넣고 로테를 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실 사우스햄튼의 득점력에 따른 언오버가 갈리지 않을까. 한 골이라도 넣으면 5번 할 것 같고 골 못 넣으면은 언더 날 것 같은데 이게 좀 불안해요. 이게 파리전 생각하다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은 오히려 홈에서 사우스햄튼이 원정 가서 개 털릴 수도 있다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3.5인데 다음 경기 생각해서 로테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가졌다가 홈에서 4대0, 5대0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안전하게 가는 건 리버풀 1마인, 2마인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일반승은 배당이 워낙 작고 저는 1마인, 고배당으로 2마인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언어보는 건너뛸게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 다음 알라베스하고 비아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0몇 경기 남았네. 14경기나 남았네요. 조금 빡세 보이네요. 자, 알라베스 비아레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라베스가 강등권이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비아레알보다 득점도 많이 밀리고 그나마 비아레알이 실점이 좀 상위권 팀치고는 많기 때문에 알라베스하고는 좀 비빌 수 있거든요. 알라베스가. 근데 득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홈보다 원정의 승점이 더 높은 게 비아레알이거든요. 패는 1패가 더 많지만 승이 더 많습니다. 원정승. 그래서 알라베스가 홈임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강한 비아레알. 뭐 결장자도 크게 없어요. 수비의 부상 한 명 빼고는. 근데 홈에서는 비아레알을 잘 잡습니다. 알라베스가.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2승 1무 1패예요. 최근 3경기 2승 1무고
그리고 전체로 따져도 옛날 전적까지 포함하면 알라베스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알라베스가 그래도 상성으로는 한번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상성빨 그걸 한번 믿어봐야 되는데 요새 알라베스가 쉽게 잘 안 지긴 합니다. 뭐 바르샤 한 골, 헤타페 한 골, 에스파뇰 한 골, 뭐 지로나 한 골. 근데 이겼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비기거나 졌을 때 이제 뭐 한 골 차라서 좋게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엔 승리를 해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다. 그에 반면에 비아레알은 최근 이제 4승 2무, 라요 원정, 라스팔마스 원정 한 골 차지만 다 이겼고 AT 원정도 선제골 넣었고 그리고 최근 뭐 다득점 경기도 있었어가지고 요거는 그래도 비아레알 쪽 봐야 되지 않나. 비아레알 승무로 봅니다. 승무. 완전히 비아레알 승 보기에는 알라베스가 유독 한 골 차로만 졌던 적이 워낙 많아가지고 비아레알이 또 만약에 뭐 AT나 소시전처럼 다득점 못한다. 그리고 비아레알이 원정 생각보다 득점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골을 좀 꾸준하게 넣고 있지만 뭐 라요나 라스팔마스처럼 많은 득점을 못한다면은 알라베스가 선제골을 넣든 뭐 비기는 그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무패에는 승무로 보고 일단은 승부식에서는 그래도 배당이 2배가 넘기 때문에 뭐 알라베스가 언더가 많고 비아레알이 골을 못 넣으면 언더 쪽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 비아레알 승을 보면서 무를 보는 게 나을지 언더로 접근할지 그게 고민인데 일단 승무패는 비아레알 승무 그리고 승부식에는 언더 볼게요. 언더 일단 비아레알 승무의 언더 일단 저는 언더를 체크했는데 좋아 보이는 언더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갈게요. 포르티나하고 헤라클레스. 자, 오랜만에 에레디비시인데 자,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헤라클레스하고 순위 차이가 2점 딱 한 경기만에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득실도 비슷하고 그리고 홈에서는 무가 없거든요. 포르티나가 헤라클레스도 원정 무가 많은 편이 아닌데 예전부터 뭔가 질병 표시가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티나 이게 결장으로 이어질지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결장으로 이어지면 타격이 있죠. 뭐 다득점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드필더, 수비, 공격까지.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경고 누적 1명. 그리고 공격에 이제 다득점, 득점 1위가 계속 부상 중인 것 같아요. 좀 이번에도 못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상성도 반반이고 다 애매합니다. 왜냐면 포르티나가 최근에 꽤 승리에 이제 연이 없다가 오랜만에 이겼거든요. 발베크 원정. 근데 여전히 홈에서는 3연패. 그거 한 번 이겼다고 또 포르티나 가기엔 애매하고. 또 헤라클레스도 보면은 홈에서 압도적인 팀이거든요. 4승 7무 2패로 잘 안 집니다. 원정하고는 완전 비교가 되는데 하필 또 오늘은 또 원정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 원정에서도 뭐 아약스 0대4 빼고는 뭐 비슷한 팀들끼리는 좀 그래도 좀 박빙으로 갔던 것 같은데 흐름은 헤라클레스긴 합니다. 포르티나는 계속 못 이기다가 한 번 이긴 거고 헤라클레스는 거의 안 지다가 아약스 딱 한 번 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 건너뛰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요것도 아까 위에 같은 맥락으로 갑시다. 뭐 와포드, 뭐 노팅엄, 브리스톨 뭐 걔네처럼 좋아 보이지 않는 무승부다. 그냥 무 갈 거면 가고 아니면 건너뛰어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스타드렌하고 PSG 가도록 할게요. 6시 반에서 6시 반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40분, 50분 그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자, 스타드렌이 은근히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홈에서 8위를 몇 번 잡았다. 그래서 홈에서는 살짝 우세입니다. 우세.
파리 상대로. 근데 아시겠지만 뭐 파리는 아직도 무패 중이죠, 리그. 그리고 예전만큼 스타드렌이 홈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7승 1무 5패니까. 원정 무패고, 그리고 스타드렌이 지금 경고 누적에 뭐 결장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냥 파리가 결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 리버풀전에 이강인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부상도 그때 한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전에서 멀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팀 가서 더 많이 뛰는 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흡입차가 와서 더 입지가 좁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스타드렌이 지금 2경기 무실점으로 연승 중이고, 파리가 또 다음 경기 리버풀 원정을 신경 써야 돼서 지금 리그 순위 보면은 뭐 1점 차이 이게 아닙니다. 파리는 이미 2위하고도 13점 차이예요. 그래서 굳이 리그에 그렇게 막 이 한 경기 못 이겼다고 해서 우승 못할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오히려 리버풀전을 신경 쓸 더 상황이 보여요. 그래서 뭐 리버풀전에 안 뛰는 이강인이나 이런 선수들을 선발로 쓸 수도 있겠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파리로 배당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라 봅니다. 왜냐, 이게 그래도 결국엔 선수 기용을 해야 되면은 다 로테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리가 원정에서 최근에 이겼던 경기들이 한 골차 경기들도 은근히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점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배당이 계속 빠지는 파리는 메리트가 없다. 사실 요 경기는 리버풀 일정만 없었으면 전 당연히 파리 갔을 겁니다. 근데 1차전을 홈에서 진 것도 그렇고 다음 경기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파리 입장에서는 저는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오히려 이거 언더 봅니다. 언더. 비길 가능성이 있다 보여요. 1대1 또는 0대0. 아니면 진짜 스타드렌이 파리한테 첫 패배를 안겨다 줄 수도 있고, 뭐 파리가 뭐 다득점이 이기면 뭐 다 물 건너 가는 거긴 하지만 그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뭐 하나 선택하면 버려야 되니까 저는 파리의 그런 다득점으로 이기는 그림은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언더를 보겠습니다. 언더. 그다음 레체하고 AC 밀란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레체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권 조금 위에 있는데 AC 밀란이 9위거든요. 생각보다 순위가 높진 않습니다. 원정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고. 근데 레체가 홈에서 득점력이 한 자릿수라 레체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결장이 없어서 괜찮긴 한데 AC 밀란은 레체에 비해서는 조금 있죠. 이제 수비 퇴장이라든가 뭐 주전기포도 출전 정지로 되어 있어서 뭐 경고 누적인지 모르겠지만 못 나오고, 그리고 밀란이 최근에 3연패, 득점은 꾸준하지만 볼로냐전도 역전패, 라치오전도 결국에 홈에서 극장골로 이제 지고, 그래서 AC 밀란 안 그래도 이제 페노르트한테 떨어져서 이제 리그밖에 안 나, 컵 대회도 있긴 하구나. 인테르전 당분간은 리그밖에 없기 때문에 리그에서 잘해야 되는데 리그에서 지금 성적이 안 좋습니다. 3연패. 그래서 레체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다만 레체가 최근에 이제 볼로냐, 뭐 몬차, 그러니까 대부분 언더였던 이유가 본인들이 지금 4경기 연속 골을 못 넣어서 그렇긴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문제, 득점력. 뭐 가끔씩 다득점을 했던 경기들이 있는데 AC 밀란 상대로 그러긴 힘들 것 같고, 이것도 퇴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공격에서 결장이 크게 없는 한 레체가 이기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경기. 배당은 레체로 빠지지만 전 AC 밀란 승부입니다. 마행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레체가 최근에 실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 AC 밀란도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원정이라. 원정도 3연패입니다. AC 밀란. 근데 공격력 믿고 한번 가보자 이거죠. 왜냐면 레체가 18골입니다. 최소 득점팀. 밀란하고 이제 18골 차이
아니구나. 21골 차이구나.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배당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AC 밀란 승. 근데 요런 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주력으로 갈 수는 없고 배당을 높여서 한 중배당 쪽에 이제 걸쳐놔야죠. 근데 상성에서 레체가 AC 밀란 상대로 최근에 2번 연속 비기긴 했네요. 그래서 상성만 보면은 이긴 적이 거의 없지만 무승부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요? 글쎄요. 그 분석을 다 해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갈 경기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뭐 좋다고 해서 적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좋더라도 뭐 적중하는 날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좋죠. 오늘 좋아 보인다 하는데 적중하면은 역시 흐름대로 나왔구나. 근데 좋아 보이는데 다 반대로 나온다. 뭐 그날은 이제 뭐 털린 거죠. 뭐 그냥. 일단은 갈만한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승부들은 좀 불확실한 무승부들이라 제가 무를 안 가게 된다. 불확실한 무면은 아마 3무로 돌릴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더 이제 배당 낮은 거 배당 낮다기보다는 이제 뭐 주력이나 이런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해서 AC 밀란 승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브랜드포드하고 에스턴 빌라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는 에스턴 빌라하고 순위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브랜드포드가 지금 4점 차. 에스턴 빌라가 지금 득실도 밀려요 오히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에스턴 빌라도 홈에서 강한데 브랜드포드도 홈 성적이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번 홈이잖아요. 에스턴이 원정이고 에스턴이 원정에서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실점이 많아서. 그리고 브랜드포드는 어쨌든 수비 쪽에 부상이 있긴 한데 은베모하고 요한의 위사 둘이 다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이라서 얘네가 골을 뭐 웬만하면 한 명 정도는 넣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좀 빡셉니다. 이 상대하기가. 최근에 상성에서는 에스턴이 살짝 우세인데 물론 이제 브랜드포드의 이제 장점이 홈에서 잘하는 거였는데 최근은 바뀌었어요. 얘네가 원래는 원정에서 거의 못 이겼고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았던 그 승패가 최근에 원정에서 승을 좀 챙기면서 홈의 승점을 좀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못 미치긴 하지만 최근에 홈에서 7경기째 승리 없어요. 예전에 원정에서 거의 승리 없을 때 그 브랜드포드는 오히려 최근 원정에서 5경기 무패 4연승 크리스탈, 웨스트햄, 레스터, 사우스햄튼 그래서 원정에서 더 잘해요 지금. 최근에 홈에서 잘했던 건 뭐 맨시티 비긴 거 토트넘, 리버풀, 플리머스, 뭐 노팅엄 다 득점이 없이 졌습니다. 그나마 최근 에버튼한테 비겨가지고 3경기 무패긴 하거든요. 연속적으로는. 그래서 에스턴이 안 그래도 이제 브랜드포드보다 일정이 좀 빡세잖아요. 이제 불의의 원정에서 이제 3대1로 이겨서 넉넉하긴 합니다. 홈 경기라. 얘는 FA컵도 있고 카디프를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탈 원정 4실점, 뭐 울버햄튼 2실점. 얘네도 에스턴이 원정에서 실점이 꾸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에스턴도 결장이 거의 없긴 하지만 다음 일정도 있고 여러모로 생각했을 땐 브랜드포드 승무 쪽으로 좀 봐야 된다 봅니다. 완전히 승을 보기가 좀 어렵긴 해요. 이 경기. 이게 분명히 승무패에서는 거의 퍼센트가 비슷할 거거든요. 이러면은 에스턴 승은 완전히 버리고 승 아니면 무 쪽으로 봐야죠. 근데 이제 언오버로 보려고 해도 잠깐만 에스턴의 득점력 브랜드포드 언더가면 딱이긴 한데 3.5? 3.5면 갈만하다. 3.5면 언더 볼게요. 이거. 뭐 승무패에서는 승무 보고 언오버로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발렌시아 바이아돌리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렌시아가 지금 18위, 바이아돌리드가 20위입니다. 득실은 당연히 순위 차이 얼마 안 나도 실점이 많기 때문에 득실 차이가 꽤 나고, 발렌이 홈이거든요. 바이아돌리드가 원정 1승 12패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바이아돌리드가. 물론 발렌시아의 이제 이 우고 듀료 선수가 이제 공격이 일단 부상 중이긴 하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한데, 근데 바이아돌리드도 보면은 뭐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 있고, 근데 대부분이 다 이제 명단 제외인 선수들이라 뭐 결장 부분으로 보면 발렌시아가 좀 손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 최근에 발렌시아 봤을 때 오사수나 3득점 했지만 비겼고, AT전 3실점, 그래서 최근 실점이 좀 많죠. 그 전에 뭐 이 바르샤 원정 7실점도 있었고 해서 승리가 없는 건 아닌데 실점이 은근히 좀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돌리도 마찬가지로 빌바오전, 세비야전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아레알전까지. 그래서 홈이면은 모르겠어요. 바이돌리드가. 원정의 발렌시아가 조금 애매해서. 근데 요새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3경기째 승리가 없긴 한데 바이돌리드가 승리 없는 거는 기간이 더 오래됐지만 원정에서 무승부조차 많이 없습니다. 바이돌리드는. 최근에 컵대회 한번 비긴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승 12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발렌시아 승 봐야죠. 근데 배당이 너무 적어요. 1.3. 그래서 배당 대비 갈만하냐. 그래서 일단 상성에서도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발렌시아가 좋았고 20년도 이후에 3연승 중이고, 그래서 바이아돌리드가 졌던 경기들이 한 골차 승부보다는 마엔으로 졌던 경기들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발렌시아가 마엔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레가네스 2대0, 뭐 셀타비고 2득점, 베티스. 저 공격의 결정만 없었다면은 확실하게 마엔 갈 텐데, 일단 일반 승만 볼게요. 발렌시아 좀 불안합니다. 마엔은. 이것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발렌시아 승 보고 넘어가죠. 프라이하고 라이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순위 비슷하거든요. 5, 6위. 자, 5, 6위 싸움인데, 자, 상성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프치가 프라이 상대로 최근엔 3연승 중이긴 하네요. 원정 가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최근에 4승 1무? 5경기 무실점 중. 프라이도 요새 아우크만큼 실점이 좀 적긴 하네. 득점력이 좀 적긴 하더라도. 그리고 라이프치가 지난번 마인츠한테 졌는데 얘네도 리그만 놓고 보면은 패배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약팀한테도 이제 하이덴하임이나 유니온 베를린한테도 막 보험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이프치도 뭔가 이제 프라이하고 2점 차인데 득실도 살짝 앞서긴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냥 원정이라서. 얘네도 홈에서 강하지 원정은 홈만큼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라이프치. 근데 프라이가 홈 성적이 많이 좋아요. 8승 1무 2패. 오늘 이기면 레버쿠젠보다 승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넨 다음으로 홈 성적이 좋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장이 크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라이프치 쪽이 지금 안토니오 누사, 그리고 지난번 마인츠전도 선제골 놓고 졌고, 최근에 약팀 상대로도 좀 실점을 하는 거 보면 실점이 적은 프라이가 그래도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요거 라이프치 승은 버리겠습니다. 프라이 승무 쪽으로 접근을 할게요. 근데 라이프치도 어쨌든 뭐 가끔씩 약팀한테 실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프라이가 요새 워낙 실점이 적다 보니까 언더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최근에 실점이 적다. 그래서 언더로 가기엔 좀
불안한 게 라이프치히가 은근히 연속적으로 오버난 경우들도 있었고 프라이도 최근에 실점이 적어서 언더지 한때 오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프라이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승무에 언오버는 그냥 건너뛸게요. 이것도 프라이 승을 조금 더 보고 싶긴 한데 연패 당할 것 같지 않아요. 라이프치히가. 그러니까 비길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예전에 하이덴하임도 홈에서 한 골 차였고 브레멘전은 좀 특이하다 생각해요. 5대 0이라. 무승부 볼게요. 무승부. 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만 했던 게 공지사항을 좀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경기가 하나 없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페노르트 경기가 배당이 없거든요. 원래는 페노르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배당 아예 뭐 경기 취소가 된 것 같거든요. 밀린 것 같습니다. 밀린 거. 이게 내일 경기인가? 아닌데 2시 45분 경기였는데 어쨌든 페노르트 경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다음 경기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지사항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마저 얘기하자면 마감 시간도 뒤로 밀려났잖아요. 예전에 최근에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배트맨이 회차당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근데 그걸 뭐 오프라인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한지 몰라도 5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회차가 뭐 하루하루 끝나는 게 아니고 한 회차 하면은 뭐 3일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에 뭐 만약에 다 쓰면 화수를 못하는 그런 구조니까 금액을 좀 늘렸으면 했는데 이게 3월 13일부터 바뀐다 하더라고 다시. 그러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동일시에 한다고 이제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정신 차리고 있구나. 근데 이게 왜 10만 원으로 바뀌냐면 뭐 불법 시장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렇게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진작에. 뭐 예전에 총량제인가 뭐 때문에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총량제 하면 사람들이 구매 못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총량제다 뭐다 해서 옛날에 발매를 막 한 며칠 동안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구매를 못하게 막아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간도 맨날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갑자기 이제 얘기가 딴 곳으로 흘렀는데 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릴하고 몽펠리에. 자, 릴이 얘네도 이제 챔스 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르트문트 원정을 비겼기 때문에 홈이라 해볼 만하다. 그리고 뭐 리그는 어차피 뭐 지금 5위라서 뭐 우승 못하죠. PSG 파리가 워낙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여기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홈에서는 뭐 잘 안 지기도 하고 몽펠리에가 원정 성적이 1승 10패입니다. 그리고 결장자도 뭐 공격에 장기 부상이랑 뭐 최근 부상 있긴 한데 크게 없고 몽펠리에도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들이랑 미드필드에 경고 누적 1명. 몽펠리에가 요새 5연패인데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한 골. 근데 막 0대2, 0대4, 1대4 실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릴이 아무리 뭐 다음 도르트문트의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몽펠리에는 그냥 이겨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릴승 봅니다. 릴승. 다만 릴이 마행을 했던 경기들이 없진 않거든요. 예전에도 보면은 근데 이게 챔스가 껴있는 상황이 좀 애매해서 예전에는 홈 어웨이가 아니고 그냥 이제 조별 예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페노르트 뭐 경기 전에도 스트라스 원정에서도 뭐 역전패 당하거나 아니면 그 6대1로 이기고 와서 뭐 4대1로 이기고 이런 거는 뭐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리그 다음에 또 홈에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려요. 그 부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크게 그래서 잠시만요.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마엔이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인데 몽펠리에가 니스나 스트라스한테 0대2. 근데 예전에 보면은 또 모나코나 리옹전 0대1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릴이 홈의 득점력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홈에서 23골. 몽펠리에가 원정 5득점? 요거는 그럼 마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릴 승에 고배당 마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PSV하고 헤이렌뱅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PSV가 결장자가 많은 아스날 상대로 잘할 줄 알았는데 7대1로 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신을 했다. 그전에도 이제 계속 위험하다 했잖아요. 뭐가 위험하냐면 실점이 좀 많다. 그래서 PSV는 웬만하면 오버로 갔거든요. 그래서 PSV는 승패로 가기보다 언오버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이렌베인이 최근에 홈이긴 하지만 알크바르나 트벤테 상대로 이제 강팀 상대로도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원정이긴 하지만 PSV가 이기든 헤이렌베인이 뭐 또 변수를 만들어내든 이미 아약스하고 8점 차로 벌어졌고 7대1로 진 상황이라 뭐 다음 경기 역전이 힘들어 보이고 아스날 원정 가서 이건 뭐 리그에 집중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이제 홈에서 어쨌든 이제 무패기 때문에 홈에서는 무패. 그래서 여전히 뭐 페페하고 틸만만 이제 장기 부상 공격 쪽에 있고 달라지는 건 없다 봐요. PSV. 헤이렌베인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제 리그의 흐름을 봤을 땐 PSV가 최근 4경기가 승리가 없긴 합니다. 3대3, 1대1, 2대2, 2대3. 근데 아스날전 빼면은 사실 홈에서 진 적은 없어요. 다득점 무승부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 사실상 요 경기는 배당이 너무 적어서 PSV 승을 보긴 합니다만은 마행 보기가 좀 너무 어렵다. 최근에 그 보여줬던 그 점수들을 보면 아실 겁니다. 뭐 원정 3대3, 홈에서 뭐 2대2, 아니면 뭐 빌럼한테도 1대1.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무리 승마인이 보이더라도 3.5 기준은 그냥 오버 찍고 넘어갑시다. 요 경기. 오버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긴 해요. 뭐 빌럼전처럼 1대1로 끝날 수도 있긴 한데 헤이렌베인이 PSV 상대로 골을 넣어주길 바라야 됩니다. 요새 실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실점 경기에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홈에서도 PSV가 헤이렌베인한테 딱 한 번 졌는데 뭐 3대3, 2대2 뭐 오버 경기가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인테르하고 AC 몬차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세리에 1위하고 22, 1등하고 꼴찌의 싸움인데 일단 득실 차이가 너무 납니다. 승패 차이도 너무 나고 수비 쪽에 다르미안하고 디마르코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공격이나 미드필더. 몬차도 보면은 수비에 부상 한 명 있고 득점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지난 원정 가서 비기긴 했는데 인테르 홈이다. 근데 인테르가 홈에서 몬차한테 한번 진 적이 있더라고요. 자, 페노르트를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다음 경기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새 페이노르트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요. 뭐 부상도 좀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리그에서도 홈에서만큼은 뭐 라치오, 제노아, 피오렌티나 지금 그때 컵 대회 AC 밀란전 진 거 말고는 패배도 없고 5연승 중이고 득점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몬차 정도 가볍게 이겨줘야죠. 왜냐면 지금 세리에 지금 순위를 보면은 나폴리하고 1점 차입니다. 아탈라하고 3점. 언제든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서 뭐 1차전도 2대0으로 이겼겠다. 몬차가 최근에 3경기 득점이 없고 원래도 득점이 적었고 원정에서 지금 얘네 한 7연패인가? 최근에 뭐 로마한테도 0대4로 졌기 때문에 요 경기 인테르 승 1마엔. 여기도 아까 어디냐 1마엔부터 시작했던 경기 있었죠. 어디였더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리버풀이었나? 리버풀인 것 같아요. 리버풀 느낌으로 가야죠. 인테르 1마인 보고 2마인 고배당 3.5 마인도 가능하단 마인드. 몬차라면 해서 저는 1마인하고 2마인까지만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울버햄튼하고 에버튼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시간 30분 안으로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한 15분 정도 했나? 그래서 한 6시 40분 안으로는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하고 에버튼은 이제 홈에서는 울버햄튼이 성적이 좋아요. 에버튼 상대로. 지난번 아쉽게 본머스전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는데 울버햄튼이 요새 생각보다 좀 잘 비빕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안 져요. 아스널전도 한 골차, 리버풀 원정도 한 골차, 풀럼한테도 한 골차. 아니면 이제 본머스도 잡았었고, 뭐 블랙번도 그렇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예전만큼 막 그렇게 힘없이 쓰러지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버튼도 보면은 요새 잘 안 지죠. 뭐 지난번 브랜드포드 원정에서까지 비겼기 때문에 최근 4경기 무패. 리그만 보면은 7경기입니다. 7경기 4승 3무. 중간에 이제 본머스한테 FA컵 졌기 때문에 토트넘전부터 3연승 했었고 최근에 또 그 홈에서 맨유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원래 에버튼이 득점이 적어서 언더가 많았는데 지난번 또 홈에서 4대0으로 이긴 적 있죠. 울버햄튼. 근데 요새 보면 레스터 4대0, 뭐 리버풀, 맨유 다 2득점, 크리스탈전도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에버튼이 요새 흐름이 너무 좋다. 근데 울버햄튼도 만만치 않아서 이 경기는 뭐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배당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울버햄튼이 에버튼보다 승점이 10점이나 부족한데 득점은 살짝 앞서거든요. 근데 실점이 20골이나 더 많습니다. 22골. 득점에서 살짝 앞선다고 그게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홈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울버햄튼은 그래도 뭐 페드로 네토가 이적을 해도 마테우스 쿠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다고 보거든요.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지금 퇴장 표시가 그때 본머스전 퇴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퇴장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리그 제 예전 기억으로는 리그는 리그만 하고 컵 대회는 또 그 제외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컵 대회도 리그의 영향이 가서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된 거라면 뭐 쿠냐 못 나오면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홈이라도. 물론 에버튼도 신기한 게 왜냐면 에버튼은 이번 당장이 아니고 은디아에 그리고 칼버트 루인 그 맥네일은 예전부터 못 나왔고 맥네일 그다음 칼버트 루인 그 최근에 또 은디아에 포함해서 얘네가 못 나온 지 몇 경기 됐어요. 한 2-3경기 됐을 것 같은데 근데도 계속 그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장자만 보면은 뭐 울버햄튼도 만약에 쿠냐가 못 나오면 크지만
에버턴은 진작에 못 나왔던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잘했다는 거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어, 뭔가 에버튼이 그렇다고 막 이길 것 같진 않고 울버햄튼도 살짝 애매해서 이게 뭔가 이게 무승부 가기도 애매하고 저는 그냥 배당도 오버 배당이 괜찮거든요. 만약에 오버가 1.54였으면 안 갔을 거예요. 배당이 너무 적으니까 오버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뭔가 무보다는 에버튼이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든 뭐 쿠냐가 못 나오면 아니면 쿠냐가 나와가지고 뭔가 뭐 비벼내든 아니면 없더라도 이겨내든 뭔가 오버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요 경기 오버 찍고 넘어갑시다. 승무패는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거든요. 뭐 아무거나 찍어야죠. 뭐가 이기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르샤하고 오사수나 이제 단 두 경기 단 두 걸음 남았습니다. 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또 마이크를 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바르샤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샤가 1위죠 지금. 근데 라리가는 아시다시피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딱 한 경기 차이에요. 3위까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도 딱 중위권 정도에 있는데 바르샤가 홈에서 성적이 괜찮고 오사수나도 홈에서만 성적이 좋지 원정에서 1승밖에 못했습니다.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그래서 바르샤를 이길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리고 딱 하나 걸리는 게 뭐 바르샤의 이제 챔스 일정인데 뭐 벤피카 원정에서 어쨌든 잡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사수나한테는 홈에서도 워낙 강했어가지고 다음 경기 또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원정에서 이미 벤피카를 잡고 올라온 상황이라 그게 좀 크다고 봐요. 그리고 오사수나 뭐 최근에 레알전도 비기고 뭐 발렌시아랑도 비기고 뭐 홈에서는 나름 좀 합니다. 뭐 원정도 못한다는 게 아닌데 최근 원정의 무득점 경기들이 좀 있었어요. 소시나 셀타비고전 뭐 빌바오를 잡기도 했었지만 최근 바르샤의 득점력이면 잡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오사수나 입장에선 그렇다고 리그를 신경 안 쓸 수도 없거든요. 바르샤 입장에선 그리고 결장자가 크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사수나 쪽에 오히려 공격의 한 명이 부상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부디미르는 아니고 이것도 바르샤 승 보는데 마인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뭐 2마인은 못 보더라도 1마인은 봐야 되는데 1마인을 볼 수가 있느냐 잠깐만요. 근데 오사수나가 졌던 경기들이 거의 대부분 한 골 차긴 하거든요. 소시 그 컵대회 2골 차지 단순히 리그로만 보면 레알 마드리드 0대4 그게 다득점 패입니다. 그거 빼면은 거의 다 무 아니면 한 골차 패배. 그래서 이 경기가 너무 좀 빡세긴 해요. 다음 일정만 없으면 바르샤 승에 마행 가면 되는데 최근 또 리그에서 보면은 라요전도 1대0이었고 근데 소시 4대0 팔마스 이거 그냥 바르샤 승 보면서 언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언더 저 언더 볼게요. 언더 괜히 뭐 마인 가려고 하다가 또 저번에 라요전을 잘 피해 갔잖아요. 그때 라요가 잘한다 해서 이제 승은 좀 그렇다 했는데 마인을 결국엔 못했잖아요. 이번도 오사수나가 비벼가지고 1대0으로 끝나든 2대1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3대0으로 끝나든 그리고 소시에다드 전도 결국엔 퇴장 이후에 4골이 다 나온 거라서 언더 봅니다.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마지막 경기 추천 차면 분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건 아니고요. 뭐 추천은 뭐 개인적인 어, 생각이니까 해주실 분들 해주시고 저는 마저 이어가야죠. 자, 마르세유하고 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세유가 지금 2위입니다. 2위. 예, 순위가 꽤 높죠.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긴 한데 실점이 29골로 마르세유랑 같습니다. 근데 득점에서 23골이 밀려요. 그만큼 득점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또 마르세유가 홈이고 마르세유는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은 팀입니다. 홈에서 패배가 좀 더 적어서 그렇지 원정에서 파리 다음으로 승점이 높아요.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홈보다 원정의 그 승률이 좀 더 좋거든요. 근데 마르세유는 일단은 최근 부상이 이제 수비에 무릴로 한 명밖에 없고 공격엔 이제 장기 부상자고 랑스가 비상입니다. 비상. 일단은 경고 누적 일단 3명 출전 정지까지 하면 4명 공격에 일단 경고 누적 2명 출전 정지 3명에 수비에 경고 누적 1명 이미 그리고 얘네는 기포가 이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경기 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퍼들이. 근데 그 기퍼마저도 부상이어서 지금 다른 기퍼가 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장 부분에서 마르세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홈이고 그리고 뭐 마르세유는 아까 뭐 바르샤 뭐 다른 인테르 팀처럼 챔스도 없어요. 컵 대회도 진작에 릴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오로지 리그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최근에 홈에서 나름 득점력도 괜찮고 원정은 솔직히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최근에 예전만큼 뭐 흐름도 좋지 않고 그런데 홈은 오세르전 이제 진 이후에 8경기 무패입니다. 5승 3무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랑스가 4연패 중이긴 한데 최근 이제 르하브르전 근데 르하브르전까지 홈에서 진 거면 말 다 했죠. 랑스가 3득을 해서 잘했다기보단 르하브르한테 4실점한 게 더 진짜 충격이긴 합니다. 르하브르가 아마 득점이 꼴찌였을 거예요. 그거 4득점에서 아마 꼴찌 벗어난 것 같거든요. 몽펠리에보다 그 높아져가지고 르하브르가 4득점 하는 날이 오네. 그래서 어쨌든 랑스가 실점이 많아요. 최근에 꾸준하게 실점이 많다. 4연패 할 때 동안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뭐 그 전에 또 잘했던 적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땐 실점 너무 많고 홈의 마르세유 상대하기엔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경고 누적만 3명에 뭐 주저 키퍼 쪽부터 시작해서 뭐 온전한 게 없어 보여요. 랑스 보면. 그래서 마지막 경기 원래 꺼리거든요. 잘. 항상 이제 뭐 국내가 됐든 미축이 됐든 뭐 해외 해축이 됐든 마지막 경기는 항상 적중할 확률보다 변수 나올 확률이 높고 뭔가 가면은 잘 안 맞을 확률이 높았었는데 오늘 마르세유만큼은 가야 되지 않나. 오늘 경기 보면은 항상 좀 애매했었잖아요. 뭐 이거 뭐 리버풀 이마엔 가야 되나? 아니면 아까 인테르 이마엔 보긴 하지만 마엔조차 좀 망설였던 경기들이 많은데 시원하게 가야죠. 마르세유는. 아마 마엔 배당이 더 빠질 겁니다. 지금 2.4에서 2.13까지 빠졌는데 좀 더 빠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대가면. 저는 승 마엔 봅니다. 마엔이 2배일 때 가야 된다. 1.9 정도 떨어지면 배당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마르세유 승 마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확실하게 무승부 보이는 경기가 주말인데도
많지 않다. 무 보는 거는 은근히 좀 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에 5개, 한 6개, 7개 되는데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게 뭐 한두 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도 무 나올 것 같네 해서 막 2무씩 쪼개서 가는데 오늘은 그냥 주력 2무 하나 던지고 나머지는 그냥 3무로 번외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무승부를 좀 자제하고 승패나 언오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언오버도 사실 그래도 언오버는 본 게 조금 있네. 초반에 이제 레버쿠젠 미넨 오버 봤던 것도 있고 오늘은 오랜만에 언오버를 좀 노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오늘의 간단한 결론, 무를 보지만 갈만한 무가 없고 오히려 생각보다 언오버를 좀 봤기 때문에 언오버에서 노리든 승패 쪽으로 노려봐야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승무 보는 것들 중에서도 그 결단을 내려야 되고 해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분석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